자, 오늘 할 내용은 명제입니다. 명제. 자, 일단 뭐 명제를 하려면 명제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명제 끝부터 좀 보시면, 자, 명제라는 건 뭐냐면요,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샘은 잘생겼다. 이건 명제가 돼요? 물론 참 같죠. 참 같지만 뭐요? 참 같지만 명제가 아니죠. 왜? 누군가는 우리 엄마가 나보고 잘생겼다 그래요. 근데 누군가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장충고등학교는 남녀공학이다. 이거는 명제가 될까요? 그럼 명제가 되겠죠. 이렇게 참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을 명제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요. 2x-4는 0이다. 이런 거는 명제가 될까요? 이건 명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x가 2일 때는 참이죠. 근데 x가 2가 아닐 때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참과 거짓이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인 이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얼른 와. 오늘은 화요일이야, 목요일이 아니라 시원아. 자, 이렇게 이제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이거나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명제라고 하고, 이렇게 x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는 건 명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조건. 자, 조건은 뭐냐면 변수에 따라, 변수의 값에 따라 참 거짓이 결정되는 식을 또는 문장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얘처럼 x가 2일 땐 참이고 x가 2가 아닐 땐 거짓인 이런 것들을 우린 조건이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야. 고등식도 마찬가지야. x-2가 0보다 크다. 이런 거는 x가 2보다 클 때는 참이겠지만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거짓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건 어떨까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 이거는 명제일까 조건일까?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붕 떠 있어요.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죠. 항상 참이죠.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항상 참입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명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명제와 조건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된다.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진리집합이라는 표현도 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진리집합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얘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이제 원소죠. 자, 진리집합은 원소라고 하겠고, 집합을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모임이죠. 집합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다 라는 조건이 있다고 칩시다. 얘는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는 2와 마이너스 1에서 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P라고 한다면 너에 대한 진리집합은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쓰고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2가 되겠죠.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을 우리는 원소들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이제 부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명제의 부정 나왔을까요? 부정 나왔습니다. 자, 부정 첫 번째. 우리 어떤 P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의 부정은 P가 아니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not P라고 읽어요. 그래 물결 표시 하나에서 not P라고 쓰면 P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에 대한 기본 표현이다. 자 그러면 어떤 부정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 부정이 있는데 이거에다가 다시 부정을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P가 아닌 게 아니다니까 다시 P다가 되겠죠. 맞죠? 그래서 부정에 부정을 씌우게 되면 다시 P가 된다라는 거.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모든의 부정은 어떤입니다.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입니다. 같다의 부정은 같지 않답니다. 양수의 부정은 뭘까요? 양수의 부정은 뭘까? 음수일까? 음수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양수가 아니답니다. 쌤, 양수가 아니다라는 말하고 음수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본다라면 똑같은 게 아니라고 난 대답할 겁니다. 왜? 0 때문에. 0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0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짝수의 부정은 홀수. 크다의 부정은 뭐가 될까요? 크지 않다라는 거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부정들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문제를 조금 살펴봅시다. 천천히 그냥 오늘 한번 해봅시다. 예제 1번부터 보시면요. 다음 중 명제인 것을 찾고 다음 그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라고 합니다. 자, 1번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이거 명제 맞나요? 맞죠? 이거는 전체에 누가 봐도 참이라고 얘기를 할 거잖아. 맞잖아. 그래서 참이 명제가 되겠고요. 자, 2번은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6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얘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말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을 땐 얘를 성립해. 하지만 그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건 조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명제가 아닙니다. 3번 4와 6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는 12죠. 근데 얘는 24라 그랬어요. 명제 맞아요? 명제는 맞습니다. 왜? 거짓이잖아요. 전세계 누가 와도 거짓이라고 얘기할 거잖아. 이건 명제가 맞아. 하지만 거짓이 명제인 거야. 자, 4번은 짝수와 홀수를 곱하면 무조건 짝수가 되죠? 맞니? 그래서 이건 참인 명제가 되겠다. 거짓인 명제도 명제입니다. 자, 밑에 1번, 2번, 3번 해보죠. 자, 예제 2번 봅시다. 자, 예제 2번은 다음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1번은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다. 자, 부정을 하게 되면 다 부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부정은 1은 홀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홀수이다죠. 아니고라는 의미는 얘는 그리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가 아니다 또는 홀수이다 또는 소수이다가 되는 거야. 그걸 이제 말을 좀 자연스럽게 하면 홀수이거나 소수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겠죠. 자, 두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자, 말 그대로야. 1보다 크거나 같고야. 그리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정은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의 부정은 또는이기 때문에 1보다 작다 또는 10보다 크다가 되겠네요. 자, 밑에 2-1번, 2번, 3번 얘기해보죠. 자, 2-2번 보죠. 2-2번 항상 질문이 나와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0이다. 자, 일단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됩니다. a, b, c가 실수기 때문에. 자, 그러면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으니까 이겁니다. 이게 요 놈인데 이거의 부정을 구하래요. 자, 이거의 의미가 뭐야?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다지.
그럼 얘에 대한 부정은 A랑 B랑 같이 않거나 B랑 C랑 같이 않거나 C랑 A랑 같지 않다가 이거에 대한 부정이야.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현을 찾아주면 되는데 5번이 뭐냐면 결국에 A랑 B랑 같지 않거나 B랑 C랑 같지 않거나 C랑 A랑 같지 않다는 건 A, B, C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같지 않아야 된다는, 달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같은 의미를 찾아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팩이 조금만 더 이어서 하면요. 자, 세 번째. 자, 우리 또는이라는 말과 그리고 라는 말을 좀 보면 우리가 어떤 조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한번 구해보면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돼. 근데 또는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라지 P고요.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라지 Q인데 또는은 합집합의 개념입니다. 얘도 되고 얘도 되니까 합집합의 개념이고요.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P, Q에 얘네들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는이라는 건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라는 건 교집합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 P 또는 Q의 부정을 내가 구해본다면 P가 아니고 그리고 Q가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P 합집합 Q의 부정은 not P니까 P가 아니다. P의 여집합이 되겠고요. 그리고니까 교집합이 될 것이고 Q가 아니다니까 Q의 여집합이 될 겁니다. 즉 마치 뭐와 같냐면 얘가 아니다기 때문에 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두모로간 법칙에 의해서 각각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다 바뀐다. 그래서 이 전체의 부정은 전체에다 여집합을 씌운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이거의 부정은 P 또는 Q 이게 아니다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당연히 부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체 여집합 씌운 게 부정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시면요.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인데 조건 P는 X는 소수이다고요. 조건 Q는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2는 0이다야. 그러면 P에 대한 진리집합은 여기서 전체에서 소수들을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2, 3, 5가 되겠고요. 진리집합 Q는 얘가 인수분해가 X-3에 X-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를 참으로 만드는 원소들은 3과 4가 됩니다. 이게 진리집합이 되겠죠. 자, 1번은 not P. 자, 이거의 진리집합은 P가 아니다니까 P의 여집합을 찾아주시면 돼요. P가 2, 3, 5이기 때문에 이거의 여집합은 1, 4, 6이 되겠죠. 자, 2번은 P 또는 Q. 그러면 P 또는 합집합 Q. 요걸 찾아주시면 되니까 얘네들을 합쳐놓으면 2, 3, 4, 5가 되겠죠. 자, 3번은 not P 그리고 Q. 얘는 not P, P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Q 이걸 찾는 겁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과 Q의 겹치는 부분 4가 겹치기 때문에 4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랑도 똑같죠. 둘이 자리 바꿔서. 그럼 우리 이게 차집합의 성질이니까 Q 차집합 P를 구하셔도 됩니다. Q에서 P랑 겹치는 걸 제외한 4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 집합도 쓸 수가 있습니다. 3-1번, 2번, 3번 더 해보죠. 자, 3-2번하고 3-3번 보죠. 자, 집합 P는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X가 6보다 크다고요. 집합 Q는 조건 Q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not P 또는 Q의 진리집합을 구하랍니다. not P는 P의 여집합이고요. 또는 합집합이고요. 얘는 Q입니다. 그럼 not P를 구하려면
이거에 대한 부정이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또는 이 그리고가 된 거고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낫기고요. Q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렇게 됩니다. 얘는 합집합이야. 합집합이니까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합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4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에요. 그래서 쓸 때는 집합기호 써서 x바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을 적어주셔야 한다. 자, 3-3번은요 P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Q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의 진리집합을 구하래요. 그럼 우린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지금 얘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이거에 대한 부정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정은 x가 4보다 작거나 작다가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보다 x가 크거나 같고 x가 4보다 작다 이거니까 얘 그리고니까 그리고 x가 4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 그리고니까 교집합 얘가 되겠죠. 얘는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Q와 P와 P의 전체 여집합이라고도 쓸 수 있죠.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답에 해당하는 건 5번이 되겠죠. 5번에 답이 되겠네요. 자, 네 번째. 자, 우리 이제 두 개의 조건을 붙여서 명제 P이면 Q라는 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P이면 Q 이렇게 씁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적고요. 이 앞에 들어가는 놈을 뭐라고 읽냐면 우리는 조건이라고 읽습니다. 아, 조건? 뭐라는 거야? 가정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들어갈 놈을 결론이라고 읽습니다. 이제 가정과 결론이라고 이렇게 쓸 것이고요. 자, 두 번째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표현은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너에 대한 진리집합이 너에 대한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의 관계를 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x는 1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1이에요. x제곱은 1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과 1입니다. 1이 마이너스 1에 포함되고 있죠?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얘를 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x가 2보다 크면 x제곱은 4보다 크다. 이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x바 x는 2보다 크다고요.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x제곱 빼기 4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려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래서 x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니까 얘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를 보려면 P가 Q 안에 완벽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부분집합 관계인지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확인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x제곱이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는 3이다. 이거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 거짓일까? 지금 내가 이거를 써주는 이유는 우리가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보려면 P라는 놈의 진리집합이 Q라는 놈의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는지만 보라 그랬어.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실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공집합이야. 없어, 원소가. x는 3이다의 진리집합은 3 하나 있잖아. 공집합이 집합 3에 포함이 되나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에요.
이게 뭔 개소리인지 이해도 안 되는 문장이 그냥 진리집합 관계로만 보면 무조건 참이라고.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아니지만 이해하실 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얘가 말이 되고 안 되고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 가지고 얘네들의 참거짓을 봐야 된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달래라는 놈도 배워야 됩니다. 달래라는 놈은 뭐냐면 P면 Q에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P면 Q에다가 거짓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P면 Q에다가 거짓이 되기 위해선 P가 Q 안에 포함이 되면 안 돼. 그 말은 Q가 P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참이 되니까 완벽하게 같지 않고 이렇게 삐져나온 이 부분이 있어야 돼. 이런 부분이 있으면 P면 Q이다라는 게 거짓인 거야. 얘를 그림을 좀 이쁘게 보여보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을 의미하겠죠. P가 Q 안에 속하지 않은 부분. 오케이? 이런 부분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그림상 보면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 발레는 얘네들의 차집합 관계입니다.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얘네들의 무조건 차집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이 예를 들어 1, 2, 3, 4, 5라고 합시다. 5, 6이라고 합시다. 자, P가 2의 배수예요. Q가 3의 배수예요. Q이면 P2다가 참인가요? Q에 대한 진리집합은 3, 6이에요. P에 대한 진리집합은 2, 4, 6이에요. 이게 여기에 완벽하게 포함되나요? 포함이 안 되죠? 이건 거짓이라고. 이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가 누구라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3이라고. 이 3이 뭐야? Q라는 진리집합에서 P라는 진리집합의 차집합을 계산하는 게 3이잖아요. 그래서 발레는 항상 P면 Q이다의 발레는 P 차집합 Q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차집합을 구해주시는 게 우리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145페이지에 필수예제 4번을 보면요. 자, 1번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이면 x는 2다야. 자, 무조건 어떤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는 진리집합을 뭐라 그랬어? 얘는 x-1에 x-2는 0이다니까 너에 대한 진리집합은 1과 2예요. x는 2다의 진리집합은 2예요.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짓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면 x 곱하기 y는 0보다 크다. 얘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거고 둘이 곱해서 양수라는 건 뿔뿔도 있지만 마마도 있어. 즉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도 있고 x가 0보다 작고 y가 0보다 작다도 있다고.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죠? 맞죠?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x가 3의 양의 배수이면 x 플러스 1은 짝수이다. 진리집합 관계만 봐. 3의 배수, 얘는 3, 6, 9, 12, 떼떼떼 이렇게 있고요. x 더하기 1이 짝수가 된다는 건 x는 뭐야? 홀수죠. 1, 3, 5, 7, 9 이렇게 간다고요. 얘가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6 같은 거 지금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어떤 명제의 참거짓은 무조건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보시는 겁니다. 밑에 4-1번, 2번 해보죠. 자, 예제 5번 봅시다. 자,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참이 되려면 너에 대한 진리집합이 너에 대한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지 참이 된다 그랬어요. 얘는 x가 a 더하기 3보다 작다죠? 그러니까 첫 번째 P에 대한 진리집합은 1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들어가. Q에 대한 진리집합이 포함하려면 a 더하기 3이 이쪽에 있어서 a 더하기 3보다 작다가 이렇게 가야
이 안에 있는 모든 원소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3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같아도 돼요, 안 돼요? 둘 다 빵꾸 뚫렸으니까 같아도 상관이 없죠?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밑에 5-1번, 2번, 3번 해보죠. 자, 5-2번하고 5-3번 풀고 넘어가죠. 자, P면 Q가 참이 돼야 된답니다. 자,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부터 보죠. P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풀면 플러가 붙었죠, 우리. 그래서 X는 K 더하기 3하고 이거 왜 마이너스 3이라고 썼죠? 마이너스 K예요. 마이너스 K 더하기 3 사이가 됩니다. 자, 그래서 P면 Q에다가 참임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3보다 크고 K 더하기 3보다 작다가 마이너스 2하고 5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고요. 둘이 같아도 되죠. 왜냐면 얘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색칠되어 있으니까 K 더하기 3이 5보다 작아도 됩니다. 물론 같아도 됩니다. 얘가 더 큰 범위라서. 자, 넘어가서 정리하면 K가 5보다 작거나 같고요. K는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공통범위를 찾아주면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K의 최대값은 2가 되겠다. 자, 5-3번도 풀이해봅시다. 자, 5-3번은 P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Q는 A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R은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Q이면 P이다와 P이면 R이다가 모두 참이 된다는 얘기는 너에 대한 진리집합이 너에 대한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되고요. 진리집합이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 말은 Q가 P에 포함되는데 P는 R에 포함돼야 되니까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첫 번째 거는 Q는 제일 작은 범위가 돼야 됩니다. A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가 가장 작은 범위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 2가 여기 있으니까 P가 Q를 포함하려면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야 포함할 수가 있어요.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높이를 좀 다르게 해볼게요. 세 번째, B보다 크거나 같다가 P를 포함해야 돼요. 요 범위를 다 포함하려면 B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얘랑 얘를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요. B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래서 A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2고요. B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죠. 둘이 곱해주면 4 정도가 되겠네요. 자, 필요한 거 적으시고요. 6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찍어. 필요한 거 찍어. 자, 6번 보시면요. 그리고 오늘 영상 또 올려드릴 테니까 집에서 복습할 때 또 보시고요. 자, 다음 명제 중 거짓인 명제를 뭐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 R이면 P다. 2번은 R이면 Q이다. 3번은 not P면 not Q이다. 4번은 not P면 not R이다. 5번은 not Q이면 not R이답니다. 자, 거짓인 걸 찾으려면 우리가 포함되지 않는 걸 보시면 됩니다. 진리집합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볼 때 원소들을 하나씩 찔러 넣으시면 돼요. 그냥 각각의 영역에다가 1, 2, 3, 4, 5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 숫자를 그냥 대충 집어넣지 하고요. 그럼 P에 대한 진리집합은 P는 1, 2, 3입니다. Q에 대한 진리집합은 2, 3, 4예요. R에 대한 진리집합은 3입니다. 그러면 P의 여집합은요 4, 5고요. Q의 여집합은 1, 5고요. R의 여집합은 1, 2, 4, 5가 됩니다. 각각의 진리집합들을 구한 상태에서 1번은 R에 대한 진리집합이 P에 대한 진리집합에 포함되는지 봐야 돼요. R이 P에 포함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건 참이에요. 이건 R이 Q에 포함되는지 봐야 돼요. R이 Q에 포함되죠? 이것도 참입니다.
not P가 not Q에 포함되는지를 봐야 돼요. 4, 5가 1호에 포함이 되나요? 포함되지 않죠? 얘가 거짓인 명제입니다. 자, 얘는 not P가 not R에 포함되나요? 4, 5가 1, 2, 4, 5에 포함이 되고 있죠? 이거 참이고요. not Q가 not R에 1, 5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된다. 무조건 진리집합에 포함관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6-1번과 2번 해보죠. 자, 필수 예제 7번 봅시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모든이라는 말과 어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얘는 모든 애들에 대해서 다 만족해야 돼. 그 말은 하나라도 만족 안 하는 놈이 있으면 거짓인 거야. 어떤이라는 말은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만족을 안 하면 거짓이 되겠죠. 그 차이만 구별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1번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더하기 1의 제곱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큰가요? 그럼 생각해야 돼. 항상 0보다 커? 0일 수도 있죠. 0을 제곱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0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뭐가? 반례가 존재하는 거야. 즉 얘는 거짓이야. 왜? x가 마이너스 1일 땐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애들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데 만족 안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짓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빼기 4는 0보다 작다. 어떤이라는 건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으면 참인 거야. 그러니까 있으면 찾으면 돼. x에다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참이죠. x에다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참이야.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참인 거야. 뭐 1도 참이고 0.5도 참이고 참인 게 무수히 많겠죠. 물론 이걸 풀면 x가 2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다 참이겠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만족하는 게 있기 때문에 참입니다. 7-1번하고 2번 해보죠. 자, 이어서 명제의 역과 대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역과 대우라는 건 뭐냐면, 역이라는 것은 역이라는 것은 얘네들을 뒤집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결론을 뒤집은 Q이면 P이다를 역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대우라는 건 뭐냐면 가정과 결론을 뒤집어서 부정까지 씌운 걸 대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not Q이면 not P이다를 대우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그림상 이렇게 보면 돼. P이면 Q이다라는 우리가 어떠한 명제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역은 얘네들을 뒤집은 Q이면 P이다야. 얘네들이 역관계고, 대우관계는 뭐냐면 얘네들을 뒤집어서 부정까지 한 not Q이면 not P가 대우관계야. 얘네들을 대우라고 불러. 그럼 이거에 대한 역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의 역은 다시 뒤집는 거니까 not P이면 not Q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도 무슨 관계가 되느냐? 얘네들도 뒤집어서 부정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대우 관계가 되겠죠. 얘네들도 대우 관계가 됩니다. 예전에는 얘네들의 관계를 이제 이라고 불렀는데 역이 대우라고 했었는데 이라는 이제 관계는 빠졌고 역과 대우라는 관계만 우리가 아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명제와 대우의 관계. 자, 명제와 대우의 어떤 명제와 대우의 참거짓은 항상 같습니다. 당연히 P면 Q이다가 참이면 이거에 대한 대우인 not Q이면 not P이다도 참이 된다라는 얘기고, P면 Q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이면 not Q이면 not P이다도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명제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가 참거짓인지를 따져도 괜찮다는 얘기야. 대신 이거에 대한 역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는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1이고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이렇게 됐었으니까 참이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역은 어떻게 되냐면 역은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x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가 0이 되는 거고 너에 대한 진리집합이 너에 대한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이다 이건 아니야. 원래 명제가 참이고 역도 참일 수도 있어. 거짓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은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는 x제곱이 1이 아니면 부정까지 해야 되니까 x제곱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이거의 진리집합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모든 실수고 얘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래서 얘도 참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참거짓을 따지기 좀 헷갈릴 때는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도 당연히 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상당문법.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인데 P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면 당연한 얘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P가 Q의 부분집합이란 얘기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면 Q가 R의 부분집합이니까 그림상 이렇게 그려져야 돼. 그 말은 P이면 R이다도 당연히 참이 되겠죠. 왜냐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P가 R에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명제 또한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냥 이게 상당 논법입니다. 그러면 이 명제 역과 대우에 대한 문제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여러분 책 153페이지에 횟수의 1번부터 보시면 자 1번은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제곱은 1보다 크거나 같다.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거에 대한 참거짓을 판별해보래요. 자 역은 0 뒤집는 거예요.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역이고요. 대우 명제는 뒤집어서 부정까지 a제곱 1보다 작으면 a는 1보다 작다입니다. 자 얘에 대한 진리집합부터 보면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넘어가서 인수분해 하면 그럼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여기에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 명제가 참입니다. 그 말은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는 무조건 참이에요. 물론 얘가 주고 봐도 얘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는 1보다 작다에 포함되죠. 당연히 참입니다. 얘는 이거의 진리집합이 이거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나요? 거꾸로는 포함이 안 되죠.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역은 거짓이고 대우는 참이 됩니다. 자,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자, 실수 ab에 대해서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ab가 둘 다 0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랑 어때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되고 이것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 자체는 일단 참이야. 이거에 대한 역은 a가 0이고 b가 0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야. 당연히 얘가 포함되고 얘가 포함되는 얘네들이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얘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역은 항상 거짓이거나 항상 참이지 않다는 얘기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 반드시 따져보셔야 돼요. 자, 대우는 0이 아니다 또는 b가 0이 아니면 같다의 부정이고요. 그리고의 부정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었으니까 대우 명제는 고민도 할 거 없이 참이 될 수밖에 없다. 밑에 1번, 2번 두 개 해보죠. 자, 예제 2번 보죠. 자, x 더하기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k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어떤 생각을 좀 하면 좋으냐면 또는은 합친 거기 합집합이기 때문에 좀 범위가 커요. 근데 그리고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범위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합집합보다는 교집합 가지고 보는 게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고 또는을 이제 그리고로 바꾸기 위해서는 부정을 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역은 부정을 하진 않아요. 그냥 뒤집어만 주는 거고 대우가 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를 구할 거야. 대우 명제를 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떤 명제와 그 대우 명제의 척거짓은 언제나 같기 때문에 대우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도 참인 거고 이 명제도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인 거기 때문에 이 명제가 참이니까 대우도 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우 명제도 참이 돼야 되고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가 k보다 크면 x 더하기 y는 1보다 크다야.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가 k보다 크면 x 더하기 y는 당연히 마이너스 2랑 k를 더한 것보다 크죠. 맞니? 얘가 참이 되려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에 포함돼야 돼. 마이너스 2 더하기 k보다 크다가 1보다 크다에 포함이 돼야 돼.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1보다만 크면 되겠죠. 둘이 같아도 되죠. 둘 다 빵꾸 뚫려 있으니까 k는 그래서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k의 최소값은 3이 되겠네요. 자, 2-1번, 2번, 3번 3개 해보죠. 자, 2-2번하고 3번 두 개 같이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자, 얘가 참이래요. 자, 우리가 또는 보기가 힘드니까 대우명제 이용하자 그랬어. 이거에 대한 대우명제도 참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우명제는 x가 k보다 작거나 같고 y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x 더하기 y는 3보다 작거나 같다야. 얘가 참이 돼야 돼. 그럼 여기서 x 더하기 y는 k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다죠? 얘가 여기에 포함이 돼야 참이에요. k 더하기 5보다 작거나 같다가 3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이 돼야 돼. k 더하기 5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둘 다 색칠되어 있으니까 같아도 돼요.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죠?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2-3번은 조건 p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고요. 조건 q는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인데 P면 Q에다가 참이 되게 해야 된대요. 자, 물론 이 상태에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x-3에 x 플러스 2거든요. 그러니까 조건 P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다요. 조건 Q는요, 절대값을 띄면서 뿔마가 붙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Q가 포함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이쪽에 있어야겠고요. A가 이쪽에 있어서 이렇게 포함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보기가 그림상 조금 좋지 않으니까 어떤 명제가 참이면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요. 그러면 낮Q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부정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되고요. A는 3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같아도 돼요. 그래서 이거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면 2가 되죠. 그래서 2보다 A가 작거나 같은데 3보다도 작거나 같아야 돼요. 여기죠.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상관없네요. A가 2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자연수니까 1이네요. 그럼 얘가 음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참이 됩니다. 그래서 1, 2 두 개가 되겠다. 자, 3번 3단 논법입니다. 내 고등학교 때 게임 아이디가 3단 논법이었어. 왜 그걸 했냐면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는데 아이디를 막 만드는데 막 다 중복이 다 누가 임신대. 뭐하지 하다가 갑자기 수학 시간에 배운 3단 논법이 생각이 났어.
삼단법이라고 아이디를 지었던 기억이 있어. 고등학교 1학년. 그게 벌써 20년. 와, 20년이 더 됐네. 느낌이 안 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억이 안 나. 나 뭐 했지? 원피스토리 뭐야? 서든어택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고1 때? 고1? 하여튼 서든어택 뭐 이런 거 했었을 거야. 서든어택 아니면 카트라이더 뭐 이런 거였어. 고등학교 페이지로. 어? 페이지로. 테일즈러너는 몰라, 안 해봤어. 나는 스타 세대이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때가 이제 스타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자, 어쨌든 3단원법을 하는데 3단원법 문제에서 풀이 핵심은 뭐냐면 겹치는 명제를 찾는 거야. 무슨 얘기냐? 여기서 얘는 P랑 Q고요. 얘는 R이랑 Q예요. 그럼 누가 겹쳐요? Q가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겹치는 걸 중심으로 우리는 구성을 짜야 돼. 자, 이 명제와 이 명제가 둘 다 참이란 얘기는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참이야. 그럼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는 얘에 대한 대우 명제는 Q이면 not P이고요.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R이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우 명제까지 짰으면 이제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Q가 겹친다며요. 여긴 not Q니까요. not Q랑 엮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엮을 수 있는 건 P이면 not Q인데 not Q이면 R이다야. 이게 참이란 얘기고, 두 번째 얘는 Q니까 여기 있는 놈이랑 엮어야 돼요. not R이면 Q인데 Q이면 not P니까 이것도 참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화살표 관계를 보셔야 돼요. 화살표 방향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 P면 not R이다. 니은 Q이면 not P이다. 디귿 not Q이면 R이다. 리을 not R이면 not P이다. 자, P면 not Q이다. P 여기 있습니다. I, not R. P면 R이다죠. not R이 아니에요. 관계가 없습니다. 니은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이다. 맞죠? not Q이면 R이다. not Q이면 R이다. 맞네요. not R이면 not P이다. not R이면 not P이다. 화살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죠.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이 답이 될 것이다. 자, 3-1번, 2번, 3번 3개 해보자. 자, 3-2번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P면 not Q이다. R이면 P이다. S면 Q이다가 모두 참일 때 참일 명제를 보랍니다. 일단 겹치는 문자를 좀 찾아보죠. P가 겹치고요. Q도 겹칩니다. 그러면 일단은 P가 겹치니까 얘는 R이면 P이다인데 P면 not Q이다가 겹쳐요. 그리고 그럼 not Q를 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인 not Q이면 not S다를 쓰면 not Q이면 not S다가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대우 명제들도 참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거를 다 싹 뒤집어서 부정을 씌우면 S이면 Q이고 Q이면 not P이고 not P이면 not R이다. 얘네가 다 참인 거야 지금. 여기서 이제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되겠죠. 기억 P면 S이다. P면 not S죠. 기억 틀렸고요. Q이면 R이다. Q이면 not R이죠. 틀렸고요. 디귿의 Q이면 not R이다. Q이면 not R이다가 맞네요. 디귿 맞고요. S면 not P이다. S면 not P이다도 맞네요.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됩니다. 자, 필요한 거 적어 두시고요. 이제 충분 조건, 필요 조건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 앞으로 이제 이렇게 기호를 정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P면 Q이다가 참이라면 이거를 매번 이렇게 쓰기가 귀찮기 때문에 하나로, 그러니까 참이라는 표현을 P이면 참이다가 Q이다가 참이야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짝대기 두 개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참이라는 표현이에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짝대기 두 개로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자, 첫 번째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라고 부를 거고요. Q는 P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라고 부를 건데, 얘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얘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표현을 쓸 거냐면 이 화살표를요 총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P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야? 총을 쏘고 있는 거야. P는 총을 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야. 뭐요? Q는 뭐 하고 있어? 총을 맞고 있죠. 총 맞으면 뭐 나요? 피 나죠. 필요 조건입니다. 오케이? 뭐요? P는 총을 쏘기 때문에 충분 조건이라고 외우시고요. Q는 총 맞고 피 나죠. 피 나니까 필요 조건이라고 외우는 거야. 항상 화살표의 방향은 결국에는 뭘 의미한다?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뭘로 쓸까? 초설이었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관계라 그래서 그래서 얘를 항상 총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리집합이 포함이 되면 충분 조건이고요. 포함을 하고 있으면 필요 조건이다 라고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세 번째. 이런 표현도 쓸 겁니다. P면 Q이다도 성립을 하는데 Q이면 P이다도 성립을 할 때, 즉 너에 대한 진리집합이 서로 똑같을 때 우리는 P는 Q이기 위한 얘는 총을 쏘기도 하고 총을 맞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부를 겁니다. 물론 Q도 P이기 위한 Q는 P이기 위한 당연히 똑같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에 동치의 의미다. 필요 충분 조건은 동치의 의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이것만 아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제 4번 보면 자,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보래요. P가 기준입니다. 지금 P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Q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수직선을 나타내보죠.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는 1하고 2, 그러니까 Q가 P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총을 쏴야 됩니다. 그럼 P는 지금 총을 쏘는 거야, 맞는 거야? 총을 맞죠? 총을 맞으니까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 아, 틀렸다가 아니죠. 필요 조건이다. 아, 충분 조건 찾는 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P는 X가 0보다 작다고 Q는 X 더하기 절대값 X는 0이다야. 자, 얘는 만약에 X가 양수라면 그냥 나오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면 2x가 0이 돼서 x는 0일 때만 성립을 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니까 항상 성립해요. 그러니까 q라는 놈은 결국에 이 표현 자체가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다 성립을 하니까요. 그러면 p는 0보다 작다인데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러니까 p가 q에 포함이 지금 다 되고 있죠. 얘는 총을 쏘고 있으니까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3번은 P는 X제곱이 1이다고 Q는 절대값 X가 1이다야. 자, 이거 풀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이것도 풀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네들의 진리집합이 어때? 똑같죠? 진리집합이 똑같다는 얘기는 P이면 Q이다도 성립을 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을 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야. 맞니? 그러니까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되겠네요.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자, 밑에 4-1번하고 4-2번 두 개 해보죠. 자, 예제 5번 보면 조건 P는 A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 Q는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R은 B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총을 맞아야 됩니다. 총을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이 총을 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에 R은 Q한테 총을 쐈고요. Q는 P한테 총을 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만족한다는 얘기야. 결국에 P가 가장 큰 조건이겠죠. 이걸 만족시키는 A, B의 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일단 제일 작은 것부터 씁시다. 얘는 B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중간이죠.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야 포함할 수 있어요. 그 다음 P가 모든 걸 포함해야 되니까 A가 이쪽에 있어야겠죠. 6은 여기 있네요.
그럼 결국에 B라는 놈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A라는 놈은 1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작거나 같아도 되죠. 다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같아도 됩니다. B의 최소값은 1이고요. A의 최대값은 또 1이죠.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하래요. 그러니까 답은 이 정도 될 것이다. 밑에 5-1번, 2번, 3번도 해보죠. 자, 오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필수예제 6번을 보시면 자, 전체 집합 U에 대하여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라고 했을 때 not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총을 쏴야 됩니다. 총을 써야 되고 어떤 명제가 참이다 라는 얘기는 이거에 대한 대우 명제도 참이기 때문에 Q이면 P라도 참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대우 명제가 참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놓고 해도 돼.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 다 알려줄게.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진리집합이 진리집합에 포함되는 관계다. 아, Q가 P에 포함되는 관계구나. 그러면 물론 이거랑 같은 표현들 쓰셔도 되고요. Q가 P에 포함되니까 그림 그리셔도 됩니다. 그럼 그냥 원소 하나씩 찔러 넣어서 3은 뭐라 그랬죠? 자, 1번은 P 합집합 Q는 Q다. 당연히 얘가 포함되니까 합집합은 P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봐도 돼요. 집합 1, 2고 얘는 집합 1이니까 합집합은 집합 1, 2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P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P 교집합 Q는 얘네들의 교집합은 당연히 Q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P라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3번은 P 차집합 Q는 1, 2에서 1을 차집합하면 2가 남습니다. 얘는 공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4번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P는 1이고요. Q의 여집합은 1을 제외한 나머지 2, 3이죠. 얘네들의 합집합은 1, 2, 3이죠. 1, 2, 3이니까 전체 집합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은 얘가 공집합이네요. 얘가 공집합이네요. P의 여집합은 1, 2를 제외한 나머지 3이고요. Q의 여집합은 2, 3이죠. 얘네들의 교집합은 3이 되니까 공집합이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될 것이다. 자, 밑에 6-1번하고 2번 해보죠. 자, 6-1번, 2번 둘 다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P는 not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총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 나달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총을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겹치는 문자가 Q이기 때문에 P면 지금 not Q인데 not Q이면 나달이니까 이렇게 성립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의 집합관계를 보려면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얘네들에 대한 진리집합을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진리집합이 포함관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럼 이 상태로 PQR을 그리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그냥 이 상태로 그림 그려서 여기에다 각각 원소들을 하나씩 찔러 넣으시면 끝납니다. P는 1이고요. Q의 여집합이 1이고요. R의 여집합은 1, 2, 3이야. 그럼 여기서 P의 여집합은 2, 3, 4고요. 저 집합 안에서만 보시면 돼요. Q는 3, 4가 되겠고요. R은 4가 될 거야. 그냥 이것만 구하면 돼. 그럼 1번은 P가 R의 부분집합이네요. P가 R의 부분집합 아니죠. 관계가 없습니다. 2번은 P의 여집합 합집합 Q는 R의 부분집합이네요. P의 여집합과 Q를 합치면 2, 3, 4예요. R은 4예요. 포함하나요? 안 하죠. 틀렸습니다. 3번은 여기다 쓸까요? Q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네요. Q의 여집합이 R의 부분집합이에요. 1, 2가 4에 포함되지 않죠. 4번은 P와 R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네요. P와 R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굳이 PQR이 어떤 걸 관계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6-2번은 P와 Q의 합집합은 P고요. Q와 R의 교집합은 R입니다. 이 말이 뭐죠? 얘네들 합쳤을 때 P가 된다는 얘기는 Q가 P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의 교집합이 R이라는 얘기는 R이 Q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R은 지금 Q에 포함되는데 Q는 P에 포함되니까 이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R, Q,
P 전체 그림 빨리 그려놓고 여기에다가 1, 2, 3, 4 원소 하나씩 찔러 넣으시면 P는 1, 2, 3 Q는 1, 2 R은 1 P의 여집합은 4 Q의 여집합은 3, 4 R의 여집합은 3, 3, 2, 3, 4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냐 총을 쏘냐는 얘기예요. Q는 P에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맞아요. 2번은 Q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 총 맞아야 돼요. R이 Q에 포함되죠. 맞아요. 3번은 R은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네요. R이 P에 포함됩니다. 4번은 나달은 낫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총 맞냐는 얘기예요. 낫 Q가 낫 R에 포함이 되고 있죠? 맞습니다. 자, 5번은 Q는 낫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Q가 낫 P, Q의 여집합에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죠? 얘만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 자, 남은 시간은 연습 문제 푸세요.